안녕하세요. 2022년 배재대학교 한국시베리아센터 북극 영상정보 채널 지금 북극은 7화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아나톨리 조지코프 유네스코 국제부 의장에 따르면 2022년 북극 토착민족의 언어와 유산에 대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전용 인터넷 포털 사이트가 개설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 포털 사이트는 북극의 원주민들과 청소년, 그리고 이들의 문화와 역사적 유산, 전통적 생활 방식 등 광범위한 분야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주로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유네스코 국제부에서는 포털 사이트의 개설뿐만 아니라 북극 토착민족들과의 인터뷰나 문화와 역사적 유산에 대한 기록 자료 수집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젝트의 개발을 계획 중에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사할린에서 쿠릴 열도의 이투룹 섬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역사상 최초의 해상 크루즈가 시범 운항을 했다고 합니다. 1월 초 사할린주의 주민들과 일반 관광객들 중 26명이 파벨 레오노프호를 타고 쿠릴 열도 특유의 매력을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섬 이투룹으로의 겨울 바다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사할린 이투룹 해상 크루즈 상품은 사할린 관광정보센터와 이투기드 여행사가 계획하고 진행한 상품으로 지난 1월 3일에서 5일 시험 운항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1인당 8,500루블, 한화로를 약 15만원가량을 낸 사람들은 1월 3일 코르사코프 항에서 출발하여 오호츠크 해와 동해를 지나 다음날 쿠릴 열도의 가장 큰 섬인 이투룹에 도착하게 됩니다. 본섬에서 이루어지는 하루 동안의 투어 일정은 꽤 다양한데요. 여행객은 스노우슈즈를 신고 폭포의 벽과 올야웨이를 산책하고 스노우모빌을 이용해 섬의 전망대 등 이곳저곳을 구경할 수 있습니다. 이투룹 섬 관광의 정점은 바란스키 화산온천입니다. 온도가 섭씨 26도에서 50도까지 다양한 화산 기슭의 하천에서 야외 온천욕을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화산의 정상으로 올라가면 온도가 90도에 이르는 간헐천도 볼 수 있다고 하네요. 천연 화산 온천에서의 입욕까지 마친 여행객들은 뜨거운 차와 이크라가 올려진 샌드위치로 요기를 하고 다시 파벨 레오노프호에 승선하여 코르사코프 항에 돌아가는 것으로 일정을 마무리합니다. 사할린 주정부는 이번 시범 여행을 시작으로 앞으로 정기 노선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월 13일 알렉세이 체콘코프 러시아 극동개발부 장관이 러시아 일간지 라시스카의 가질다지와의 인터뷰에서 러시아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2022년 북극 지역을 위해 시작해야 할 선결 과제에 관하여 발표했는데요. 첫째, 북극 항로의 개발에 관한 부분입니다. 러시아는 앞으로 쇠빙선 2척을 추가적으로 건조하고 기존 B급 함대의 현대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보스톡 오일과 같은 대규모 프로젝트가 시작됨에 따라 오는 2024년까지 북극 항로의 물동량이 8천만 톤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체콘코프 장관은 밝혔습니다. 또한 로스아톰사와 DP월드가 북극에서 기본 교통 인프라를 이용하여 북서 유럽과 동아시아 사이를 연결하는 시범 컨테이너 운송 사업을 시작하기로 계약함에 따라 북극 항로의 대중교통로로서의 역할을 한층 심화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둘째, 운송 시스템의 디지털화입니다. 북방 지역에서의 운송 물류 시스템의 간소화를 위해 전자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미 거주지 600개, 수천 개의 물류 지점, 수백 개의 선박에 대한 디지털화가 끝난 야쿠티아 지역에서 시험 작업 중에 있습니다. 셋째, 북극 도시개발 계획입니다. 극동개발부와 건설부가 공동으로 북극 지역의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한 새로운 북극 도시계획 개발에 사용할 표준 규정 구축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고 합니다. 넷째, 지구온난화의 역설입니다. 체콘코프 장관은 지구온난화가 물론 영구 동토층의 해빙으로 메탄의 방출과 새로운 바이러스 및 병원체 확산이 우려되지만 대신 러시아 입장에서는 농업 용지의 확대, 목축업을 위한 지역이 확대되고 대륙붕에서의 자원 채굴이 용이해지면서 북극의 땅에 대한 활용도가 높아지고 북극 지역의 패권 국가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동토의 해빙은 건물과 구조물의 안정성을 해치기 때문에 토양 및 지하온도 분석을 위한 특별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 중에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자리를 함께한 야말 주지사는 글로벌 과학기지인 스노우플레이크를 중심으로 기후변화와 영구 동토층 상황, 대체 에너지 자원 문제, 사회문화 연구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함께 전했습니다. 체코코프 장관이 언급한 내용을 통해 2022년 러시아 북극 개발의 주요 방향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북극에서 열린 최초의 미식 축제 테이스트 오브 디 아르틱.
구스 아르찌기가 지난 1월 14일 무르만스크에서 열렸습니다. 사흘간 계속된 이 축제에는 15개의 식당이 총 6천여 명의 방문객에게 지역 특산물로 만들어진 북극 요리를 선보였다고 하는데요. 북극 지역에서 나는 신선하고 영양가 높은 재료에는 무엇이 있는지 꽤 흥미롭습니다. 여기에는 역시 사슴고기가 들어갑니다. 이외에도 대구, 연어, 성게와 같은 바렌츠해의 생선들, 백해의 홍합, 무르만스크 호수의 민물고기, 다양한 베리 종류, 버섯, 로보제로 툰드라의 슬로기기 등이 있다고 합니다. 축제 기간 동안 북극 요리를 제공하는 레스토랑의 매출이 20%가량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작년 3분기 무르만스크를 찾은 방문객 숫자는 약 35만 명으로 2020년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라고 합니다. 툰드라의 슬로기기, 백해에서 나는 홍합, 사슴고기, 마치 동화 속 음식들 같아서 무척 흥미롭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러시아군의 최신 방공 시스템 개발 및 생산으로 잘 알려진 방위산업체의 알마즈 안테이사가 오랜 방위산업 노하우를 기반으로 전기차 2인 예발을 생산할 예정이라고 러시아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개발 예정 전기 자동차는 오는 2024년까지 길이 4.5m, 주행거리 463km의 소형 크로스오버로 최고 속도가 시간당 197km의 천연가스 하이브리드를 포함한 다양한 버전의 자동차를 출시할 계획입니다. 알마즈 안테이사는 앞으로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최소 2만 5천 대의 전기차를 생산하고 9천 개 이상의 충전소를 건설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메이드 인 페테르부르크가 될 이 전기차를 북극 항로를 통해 러시아 북방 지역의 여러 도시들로 운송하게 되면서 더불어 북극 항로를 물류와 교통의 허브로 만든다는 것은 러시아 정부가 체쿤코프 장관의 입을 빌어 전한 2022년 북극 선결 과제의 주요 방향과도 맞물리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디젤 연료는 일정 기온 이하로 떨어지는 환경에서 젤리 형태로 변하게 됩니다. 북극의 초저기온에서는 대부분의 탄화수소 에너지원 사용이 어려운 데다 일반 디젤 연료의 사용이 친환경적이진 않기 때문에 전기 자동차로의 전환은 북부 지역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지금 북극은 7화를 마치겠습니다. 2022년 새해에도 저희 채널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안전하고 행복한 설 명절 맞으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